저 아이가 치는 곡은, 저 아이가 저 곡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강원도 산골 마을의 낡은 교회당.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윤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그의 유일한 딸 서하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녀만이 연주할 수 있었던 미완성곡이 있었습니다. 서윤재가 딸을 위해 작곡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한 적 없는 곡, 새벽의 약속. 그런데 지금 낯선 시골 마을의 허름한 교회당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그 곡을 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 페달을 밟는 타이밍, 심지어 딸이 즐겨 넣었던 즉흥적인 변주까지 서윤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악으로 연결된 두 세대의 비밀과 눈물, 그리고 놀라운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서윤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영혼을 울린다는 평을 받았고 전 세계 음악 팬들이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도 부도 아닌 25살 딸 서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처럼 화려한 무대보다 작은 공연장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대 위의 박수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더 좋아요.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가 한 곡을 완성했을 때의 그 표정. 그게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예요. 서윤재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왜 시골 마을을 떠돌며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는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늘아, 내 재능이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어. 왜 그 재능을 낭비하는 거니? 아버지, 재능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음악을 나누고 싶어요. 그들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늘 자신의 기준에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하늘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제자는 9살 소녀 김소율이었습니다. 소율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피아노는커녕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없었지만 소율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절대음감. 선생님, 이 곡은 누가 만든 거예요? 너무 예뻐요. 하늘은 소율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작곡한 새벽의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곡은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오직 부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야. 세상에서 이 곡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와 나 그리고 이제 너뿐이야. 소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 곡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하늘은 소율에게 새벽의 약속을 한 소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겨울 폭설이 내리던 밤 하늘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하늘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윤재는 딸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던 아이들의 이름과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율 마이너스 절대음감 새벽의 약속 전수 중. 이 아이에게 음악은 날개가 될 거야. 서윤재는 그 메모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아이에게 자신이 작곡한 곡을 가르치다니. 딸의 순진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던져넣고 잊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11살이 된 김소율은 이제 할머니 박순덕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순덕은 올해 73으로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했습니다. 소율아, 밥 먹어라.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놨다. 소율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피아노 치러 교회 가도 돼요? 할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가거라. 근데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소율이 집을 나서자 할머니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마을의 낡은 교회당에 있는 피아노는 2년 전 하늘 선생님이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생전에 마을 아이들을 위해 중고 피아노를 구해 교회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의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피아노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교회당을 찾아 하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곡들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새벽의 약속은 소율에게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그 곡을 칠 때면 하늘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언젠가 선생님 아버지한테 이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말할 거예요. 소율은 매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순덕은 손녀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시골 할머니에게 손녀에게 음악 교육을 시킬 여력은 없었습니다. 피아노 학원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악보책 한 권? 사치였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손녀가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밭에서 키운 채소를 팔아 모은 돈으로 교회 전기세를 대신 내고 손녀가 연습할 수 있도록 교회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소율이가 저 피아노 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죄송하지만 좀 더 연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소율이 연주 소리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마을 이장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덕 씨, 다음 주에 서울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우리 마을에 온대요. 뭐 다큐멘터리 촬영인가 뭔가 한다더라고. 혹시 소율이 피아노 치는 거 보여주면 어떨까요?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손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누군데요? 서윤재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2년 전 하늘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율아,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이름은 서윤재.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 곡을 연주하면 좋겠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 마을에 온다니.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장님 부탁이에요. 소율이가 그 피아니스트 앞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순덕 씨. 제가 알아볼게요. 서윤재가 강원도 산골 마을을 찾은 것은 방송국의 의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시골의 음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도시와 시골의 음악 교육 격차를 조명하는 내용인데 선생님께서 직접 시골 마을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서윤재는 거절했습니다. 딸을 잃은 후 그는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도 취소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PD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이 마을은 선생님의 따님 서하늘 씨가 생전에 봉사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서윤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따님께서 이 마을에 피아노를 기증하셨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이 아직도 따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서윤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곳.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마을에 도착한 서윤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냈구나. 좁은 골목, 낡은 집들,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 서울의 화려한 콘서트홀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마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장의 안내를 받아 마을 회관에 들어선 서윤재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선생님의 아버지가 왔다며 반가워했습니다. 하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웠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죠. 선생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마을 전체가 울었어요. 서윤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은 하늘 선생님의 제자 중 한 아이가 아직도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어요? 서윤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들어보죠. 그들은 마을 교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교회당 문을 열자 낡은 피아노 앞에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등을 곧게 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김소율이에요. 하늘 선생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고 해요.
서윤재는 무심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그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도입부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재는 그 멜로디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작곡한 곡, 세상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는 곡, 새벽의 약속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치는 곡,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서윤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소율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고 테크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주에는 딸 하늘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만이 넣었던 변주, 하늘만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소율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소율이에요. 하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곡이에요. 서윤재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서윤재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왜 그 곡을 낯선 아이에게 가르쳤을까? 그것은 우리 부녀만의 곡이었는데 딸은 왜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곡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걸까? 서윤재의 혼란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딸이 자신과 나누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시골 마을의 가난한 아이에게 넘겨준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아, 내가 왜 그랬니? 아버지보다 그 아이가 더 소중했던 거니? 그의 분노는 소율과 그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의 가족이 하늘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하늘의 명성을 이용해 뭔가를 얻으려 한 것은 아닐까? 서윤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소율이라는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해. 모든 것을 알아와.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소율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알 수 없고 어머니는 소율이 3살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 박순덕 씨는 시골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윤재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군. 가난한 집안이니 하늘을 이용해 뭔가를 얻으려 했던 게 분명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순덕 할머니나 김소율 양은 단 한 번도 선생님이나 하늘 씨의 이름을 이용해 무언가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 씨가 기증한 피아노도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김소율 양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재는 움찔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왜 내 곡을 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늘 씨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쓴 것인데 발송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딸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이 편지를 쓰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늘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저를 서윤재의 딸로만 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여야 했고 아버지의 명성을 빛낼 도구여야 했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았어요. 무대 위의 박수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작곡해 주신 새벽의 약속, 저는 그 곡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그 곡이 저만의 것으로 남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 곡을 한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김소율이라는 아이예요.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사는 가난한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해요. 저는 그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 앞에서 이 곡을 연주하기를 바라요. 그때 아버지가 깨달으셨으면 해요. 음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당신의 딸 하늘올림. 서윤재는 편지를 읽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망했다는 사실, 자신의 사랑이 딸에게 족쇄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늘아,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너를 숨막히게 했구나. 그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재는 다시 강원도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순덕 씨이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서윤재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하늘 선생님 아버지시구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좁은 방에 앉아 서윤재는 할머니로부터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 선생님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 소율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이야기, 하늘 선생님이 떠난 후에도 소율이 매일 교회당에서 연습하던 이야기. 우리 소율이는 하늘 선생님을 엄마처럼 따랐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소율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서윤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소율이가 제곡을 치더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소율이가 그 곡을 칠 때면 선생님이 옆에 계신 것 같다고 했어요. 서윤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소율이와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제 딸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처음 보는 아이가 돌아가신 딸의 곡을 치고 있으면 누구든 놀라실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소율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 소율은 낯선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아저씨? 서윤재가 일어섰습니다. 소율아, 나를 기억하니?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가 하늘 선생님 아빠예요? 응, 그래. 소율은 달려와 서윤재를 안았습니다. 아저씨, 선생님이 아저씨를 많이 사랑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언젠가 아빠한테 제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고. 아빠가 좋아하실 거라고. 서윤재는 소율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율아. 아저씨가 늦었구나. 그날 이후 서윤재는 마을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율에게 직접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미처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을 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소율아, 이 부분은 이렇게 쳐봐. 하늘이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어려워했었어. 선생님도요? 응, 하늘이는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다고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었지. 소율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서윤재는 순덕 할머니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소율이의 교육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음악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소율이는 여기 있어야 해요. 이 아이는 여기서 선생님을 기억하며 자라는 게 좋아요. 서윤재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을에 음악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소율이뿐 아니라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요. 하늘이가 원했던 것처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1년 후 마을에 작은 음악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 이름은 하늘의 약속. 서윤재는 매주 마을을 방문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시골 마을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소율은 그 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졸업 연주회 날 소율은 새벽의 약속을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의 서윤재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구나. 아버지가 늦게서야 깨달았어. 음악은 나누는 것이라고 내가 옳았어. 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연주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녀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그 에필로그 생명의 멜로디. 10년 후 21살이 된 김소율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월드 투어 첫 공연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매진된 객석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소율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소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해낼 수 있겠죠?
그녀의 귓가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율아,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소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80대의 서윤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그는 이제 마을의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인사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제게 가장 특별한 곡입니다. 이 곡은 서윤재 선생님께서 딸 서하늘 선생님을 위해 작곡하셨고 하늘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통해 음악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음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율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의 약속. 서윤재는 눈을 감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음악 속에서 딸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았죠? 음악은 나누는 거예요. 서윤재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하늘아. 내가 옳았어. 아버지가 늦게서야 알았어. 연주가 끝났습니다. 객석의 모든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소율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늘 선생님, 할머니, 저 해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음악을 세상에 나눴어요. 그날 밤 소율은 서윤재와 함께 마을의 교회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약속 음악학교로 바뀐 그곳에는 여전히 하늘이 기증한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음악을 가르쳐 주셨죠. 서윤재가 옆에 섰습니다. 하늘이가 너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이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봤던 거야.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서윤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기뻐할 거야. 밖에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과 서윤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음악학교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10년 전 소율이 이곳에서 뛰어놀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재가 말했습니다. 이게 하늘이가 원했던 거야. 음악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사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소율은 교회당의 낡은 피아노로 새벽의 약속을 연주했습니다. 콘서트홀의 그랜드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낡고 음도 맞지 않는 피아노였지만 그 음악에는 세상 어떤 무대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그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다. 딸 하늘이 소율에게 남긴 것은 음악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서하늘의 마지막 편지 발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고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늘 선생님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음악과 사랑은 소유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새벽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